저는 그 진청하고요. 극단 놀이와 축제 대표면서 인천에서 이제 한 30년 이상 연극과 무대 예술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술인이신데 이 사건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우연이기도 하고 필연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마침 우리 그 동인천 위에서 살았었어요. 2년 동안 그 위에 사건 난 이 부분에 살았는데 그 뒷날 그 사건 나는 날 내가 이제 연극 연습을 하러 가는데 방송국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그 먼지에 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죠. 네. 그 저녁에 내가 자면서 몰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게 사고의 어떤 심각성은 네. 내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고 이런 공간이 좀 이제 사건이 났지만은 하나 역사적인 이제 하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은 그때는 이런 공간들이 좀 청소년들이나 문화적으로 유익한 또 희망적인 공간이 다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순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순간을 느끼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또 네. 거리 지나가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사건 났을 때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 기억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느낌 그래서 곧바로 올라가 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제가 이제 극장을 네. CR이라고 네. 이제 CR이 자체도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씨를 뿌리는 다리 네. 네. 그런 의미의 이제 극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특별한 기억보다는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친척들, 사촌 동생들이나 좀 먼 친척들이 그 나이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그 청소년 그 나이가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긴장을 하고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 내 주위에 혹시 이런 사건에 참사를 당하는 어떤 사람이 없나 하는 그 걱정에 의해서 여러 군데 전화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 5년 만에 그 느낌이 와서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사건 나는 그 시기도 그랬고 특히 이게 중구가 인현동 이쪽에가 이제 문화가 저쪽 구월동 쪽으로라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회관이 아마 94년도인가 섰을 건데 그러면서 참사가 된 한 5년 그 이후로 서서히 문화가 흘러가는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유령 도시처럼 특히 그 골목은 지금도 그 골목은 안 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가끔 내가 지나가도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싸늘하고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공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 활동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9년도에 극단을 신포동에서 이제 만들어 출발했는데 우리 그 건물 지하에 극장을 했던 자리가 원래가 사막 5장이라고 경양식 집을 하면서 또 음악도 이제 공연하고 연극도 하는 그런 이제 그 문화 공간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간의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이 죽어간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연극이나 이 무대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진 건 안타까움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가장 큰 데미지를 나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 기억 어쩌면 또 이제 문화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운영은 처음에 이제 마침 그때
민들레 작은 천국이라고 이제 하여튼 민들레를 상징하는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문화재단 그때가 문화재단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건데 네. 그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무대 지원금이라고 조금 지금보다는 제작비가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네, 시기가 네.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 제가 용기를 좀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의도한 게 이제 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거기에 그 참사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문화적인 공간을 활용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개방을 했었죠. 내가 좋아하는 네. 공연보다는 지금도 이제 그때 통해서 그 극장을 사용해가지고 저 문화 활동을 잘하는 한 두세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 예. 그래서 무대 세트를 가져오면은 용달비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한 1kg를 들고 오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좀 이름을 가지고 좀 활동하고 있고 아마 내가 그 의도했던 것처럼 큰 결과는 없었지만 그 씨앗을 좀 뿌리는 그렇죠.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우리가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소한 10년씩 20년씩 보고 해가야 그 사람들의 생활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인터뷰 의뢰가 와서 더 이제 생각하는 이제 네. 더 많은 계기가 됐는데 큰 것들이나 내가 뜻하는 것들은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한 4년 동안 했거든요. 네. 한 2004년에서 한 8년 그 사이에 이제 했는데 대부분 주 컨셉이 작업이 이제 청소년한테 좀 열어놓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이제 많이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워낙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의 어떤 죽음 앞에서는 그런 공간 앞에서는 이제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또 부정적이었죠. 왜 그런 공간에서 해? 그 영혼이 있는 그 공간에서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좀 그 뜻을 더 구체적으로 그 공간에서 활동이나 무대를 못 올렸던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제적인 게 굉장히 그 전후로 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극장을 운영하면서 이 동인천 쪽에 인연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6개 그 번영의 연합회장, 초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역을 좀 살리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의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은 에너지가 또 이미지가 이 공간을 이 지역에 떠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 어떤 생동감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런 자체가 날 개인적으로 약간 힘들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물론 이제 이렇게 음악 팀들이나 내가 그때 이제 대관을 많이 하기도 하고 무료로 이제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오는 친구들은 그 공간에 오는 친구들은 그 역사를 알면서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의식이 실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그 극장 장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40 초반에 이제 그때 안전한 청년이 아니고 이제 한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자기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의식이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 표현, 실제 표현이죠, 표현.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간이 특히 무대 예술 같은 경우는 마음껏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공연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더 근데, 오래 걸리고.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건데, 그게 이제 진정한 체험이죠. 물론 이제 공연을 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거 그렇지만은, 그 너무 평가받는 데 치중했을 때는 자기의 성장이 난 더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 열심히 한 사람, 깊이 파고든 사람이 더 성장한다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러겠지만 청소년들이 또 특히 20대가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고 할 공간들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이쪽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종인천 중심으로 극적 소극장이 한 6개 있었거든요. 5, 6개 있었는데 그런 소극장이 있음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네. 편하게 또 그 집중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 시기만 해도 거의 네. 문을 닫고 떠나 있었던 상태라 그래서 그 청소년 그 한 20대 초반에 우리 그 무대 예술을 꿈꾸는 친구들이 내 기억에는 즐겁게 밤새서 몰입해서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놀이터가 됐던 기억.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좀 제공했다는 네. 그 좀 약간 기쁨?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어떤 경험 어차피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그 질문하는 걸 답을 정확하게 내가 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 내가 고민하는 게 네, 편하게. 요즘 고민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해서 죽음이 있고 근데 요즘 또 사회적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죽는단 말이지. 네. 예,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일이라며. 네, 좋은 것도 청소년도 일이 더 많은데 나쁜 것도 일이 많은데 어떤 게 사회라는 게 그 극과 극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극장을 저쪽에 또 하나 준비하면서 그 극장에서 어떤 공연들을 할까. 그래서 사회 문제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자살 소재를 연구를 해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살 자체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야. 죽음조차도. 이게 우리가 또 사건으로 죽은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일단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청소년들한테 어떤 생명력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계속 죽음 문화를 나누고 있다든가 죽음 교육을 하고 있다든가 이제 그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숙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반성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작은 운명이지만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내가 그 나는 시기에 그 위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순간에 그걸 보고 사건을 현장을 보고 떠났다가 5년 만에 극장을 만들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들도 나한테 이제 숙제가 니까 아직. 내가 뭘 해야 될 어떤 숙제 그런 것 같아요.